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이쪽에 보면 유해조류 퇴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비둘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2,000개 구입이 돼서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에 가면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구입입니까? 우리가 그냥 시민분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민분들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네. 조기에 소진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 거만 지급돼 있는 상태라, 네, 반만 지급돼 있는 상태라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 대부분 다 동이죠. 읍면은 뭐 비둘기 민원은 크게 없죠. 네, 근데 읍면에도 배포를 했습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만 네.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네. 8개 읍면동입니다. 지금 레이저 퇴치기도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감축용한 부분이 이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축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평택시 전체 운영하는 레이저 퇴치기가 몇 대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3대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안중이나 여기만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는 네.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위탁 사업으로 까마귀 퇴치는 네. 그 위탁 업체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네. 지금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이 아니었죠. 네, 올해 처음 그냥 직원들이 그냥 민원 발생하면 들고 나갔던. 네, 네. 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기남부권도 굉장히 심각하고 한 11월 말부터 한 3월까지 지금 이 까마귀 떼까마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다른 경기남부권 다른 시도 다 레이저 퇴치기로 지금 퇴치 기동반을 운영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저희가 안 하면 다 저희로 오겠죠. 안성시 오산시에서 막 레이저 퇴치하는데 다 저희로 오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퇴치를 해야 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우리 이윤아 의원님이 아까 많이 질의해 주셨고, 이게 여기에 보면 실내 공기질 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1년에 뭐 1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냐면 저희가 보면은 뭐 미세먼지, 뭐 여름에는 뭐 어떤 다습한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에 뭐 습도의 차이 때문에 뭐 결로나 이런 걸로 곰팡이가 많이 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노인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내 공기질 컨설팅이 1년에 뭐 1회를 합니까? 아니면 뭐 계절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예. 네, 월락은 이제 보통의 규모 있는 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매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있는 데는 한 번도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 중반, 그러니까 그 초나 말은 거의 안 하고요. 중반 정도에 그러면 6, 7월, 있습니다. 7, 8월, 네, 5, 6, 7, 뭐 이 정도에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6, 7에는 황사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사업량을 확대해서 다함께 돌봄 시설이나 왜냐하면 여기 지금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이게 지금 뭐 법률로 정의가 된 거예요. 보통 여기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노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뭐 이 정도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가 얼핏 이 부분을 봤을 때 다함께 돌봄 시설들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작은 도서관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영이 굉장히 약간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들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밀폐된 운동시설들도 요거는 도비보조 사업이어서 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도 실내 공기질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7, 8월에 하면 저희가 이제 창문 개방도 많이 하잖아요. 네. 겨울은 이런 뭐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창문이 개방되는 여름과 차단하고 밀폐하는 이제 동절기 부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건물 내의 어떤 내부의 실내 공기질의 어떤 측정 때문이라면 밀폐되는 시기가 더 측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잘 예. 처리하겠습니다. 예, 기후에너지과 16쪽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주차 시스템 및 과태료 관리. 제가 좀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딱 집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법을 위반한 과태료 차량이에요. 충전 시설이 있는 그 전용 주차 구역에 그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LPG 차량들이 이제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이고요. 충전 시설 없는 이제 전용 주차 구역에도 휘발유나 경유나 LPG 차량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입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가 과태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일정 시간 이상 네. 충전 차량이 이제 네.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을 네. 경우에 그때 이제 주차 그거 과태료가 그 나갑니다. 부가 체계에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18쪽인데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저희가 도비 뭐 이런 도비 사업 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네. 제가 꽤 됐는데 자료를 이제 부서에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평택 전체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되나?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한번 해봤는데 수천억이 들더라고요. 그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자료대로면 저희가 100년이 지나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예전에 발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억 원 이렇게 되지 않고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짓는 걸로 해서 금액을 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저희 그때 조례 만들 때만 해도 한 200억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량으로는 도저히 전체 이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시가 12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수당과 그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7개 산업단지 내에 있는 7개 폐기물 처리 시설 7개 소각장을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뭐 소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러기에는 이제 뭐 대형 가정제품에 파쇄도 되고 야적도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밀폐형으로 한다는데 저희가 사실 그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설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에코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화로 들어가고 있고 제2 에코센터에 대한 건축이 뭐 논의가 되더라도 대부분 다 지하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지하화가 되고 주변의 어떤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나 어떤 뭐 체육활동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주민들과의 이런 어떤 대화의 창구에서도 왜냐면은 저희 사실은 에코센터도 지하로 들어가고 뭐 했지만 지금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 다 기준치를 넘는 건 전혀 없죠. 저희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염물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적어도 그 뭐 푸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평택시가 가고 싶어하는 평택시라면 지하화하는 계획들을 선제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네. 라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현 단계는 아까 우리 환경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도에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지금 네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실시 계획을 할 네네네. 때 개발 계획이 끝나거나 네. 실시 계획을 할 때 주민 편익 시설이라든가 상부에 올려놓고 네. 자원 그 소각 그 재활용 시설들은 지하에 놓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네. 그렇게 왜냐면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발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이 시점에 이게 자료가 올라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민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선제적으로 같이 제안도 해드리고 주민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뭐 이렇게 좀 설득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값 마지막입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산출 내역에 보면 국가하천에 대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운영비, 홍수기 전후에서 안전점검 예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부탁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평국리와 신국리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하천 내에 너무 울창해서 거의 산림화가 진행이 됐어요. 완전 산림이에요, 산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전진단이 문제 없는지 뭔가 이렇게 좀 페이퍼로 좀 나와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 주민들은 이러다 제방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여름이 되면 실제로 홍수 직전까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안전 진단 또 좀 이런 사업비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로 좀 태워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하천 그 제방이나 제방 네. 관련해서는 그 매년 정기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하천 네. 안전 점검은 요번에 해차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네.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저희가 지금 면밀히 한번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하는 건 예, 처음 예. 들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마을들은 예. 마을 단위로 좀 우리 부서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설명드리러 왔다 해서 설명해 주시면 주민분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은 한 건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면 그 지표들을 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막 사업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맑은 숨터 유지해 주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평택시에 맑은 숨터가 몇 곳이 있어요, 현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맑은 숨터라고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실제적으로 맑은 쉼터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진 않고 그걸 대상으로 사업한 실적은 총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 전체 다 이 대상이 되는 개소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뭐 지금 규모 미만은 저희가 한 1,3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300개 있습니다. 예, 규모 정도요? 미만에 대해서만. 규모 미만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420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고요. 네. 그 미만 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관리는 안 하는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1,300개 정도를 이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지원 대상인 예, 대상에 거라고 들어가는 보시는 겁니다. 거죠. 1,300개 중에 53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다. 네, 이게 1,032개네요. 죄송합니다. 네, 1,032개. 네. 이게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 전시행정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도에서 도연이 이런 사업 해보자고 막 조례 만들고 예산 세워서 이제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뭐 예산 상황 안 좋아지니까 시도 해보니까 좋잖아라고 해서 70% 너네가 돼 우리가 30%밖에 못 되겠어 이렇게 된 사업인데 이걸 70%를 계속 우리가 받아 안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몰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판단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 해서 시작을 해보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된 건 올해가 처음. 그러니까 맑은 쉼터 조성 유지 보수 사업은 올해 처음인 거고요. 네. 그 측정 그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은 이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평택시에도 실내 공기질 컨설팅 조례가 있지요. 뭐 그 공기청정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조례는 저희 과의 컨설팅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컨설팅 말고,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나 뭐 공공시설에 공기 정화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 같아서. 복지국 쪽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성과를 좀 보고 계속 뭐 시비가 매칭 사업이 계속 좀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 같아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네, 그 기후에너지과 19페이지에 요거는 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죽백 월곡 청룡 지역의 배관망 사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그 23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있습니다. 마을 발전소에서 그 대부분 이제 마을 발전소 태양광은 다목적 회관이나 뭐 마을 회관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그 회관에서 그 건물에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은 판매를 하나요?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적으로도 사용도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되려면 뭐 키로수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정에서 설치하는 게 이제 3kW 정도 되고, 네. 그 상업용으로 할 때는 한 10kW 이상 되는 겁니다. 10kg 이상 되면 네. 판매가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판매하는 비용들은 그러면 누가 수익을 이렇게 받으세요?
수익금이 생길 거잖아요. 판매를 하면. 그 이제 마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형성을 예, 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이겠네요. 네, 시하고 마을 협동조합하고 그리고 시공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이 세 원도일, 마두리, 마산 1, 2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추진이 안 됐고 금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21년부터 형성된 마을들이 여러 마을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몇 지금- 개나 있습니까? 조성된 데가 4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네 군데 예. 플러스 더해서 지금 이번에 3군데 더해서 7군데 마을이 되는 네네.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예산 관련된 건 아닐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던 4군데 마을의 성과, 네네. 뭐 어느 정도의 뭐 월별이면 월별, 뭐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형성이 됐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집집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율이 있었고, 지금 12 도비 매칭해서 투자가 되는데 요걸 뭐 몇 년 안에 다 한 20년 30년 있으면은 이거를 다 뭐 그 비용을 다 청산하고 남는 비용입니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작정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보니까 자부담으로 뭐 원도일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는 한 1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개별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맞는지 싶어서. 그 마을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한 연 180만 원 정도 수익 창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마을을 공동으로 협동조합으로 형성을 하고 네. 내 집에 설치를 했더라도 내 집의 전기세를 줄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마을 공동 시설에 설치하는 게 보통 10kW인데요. 그거를 이제 연 수익으로 창출을 판단했을 때 연 18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만 마을 발전소. 예, 예. 마을 발전소 개인적으로 예. 자기 집에 한 거는 뭐 개인이 다 쓰는 거고요. 개인 다 쓰는 예, 마을 발전소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모르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S&P, REC. 이게 전력 시장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인증서. 예.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예. 나와서 저희도 좀 공부를 좀 네이버로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정책과의 57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금액이 좀 예산이 변동된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도비의 보조 비율이 7.5%에서 10%로 상향됐기 때문에 도비는 늘었고 나머지 금액들은 국비와 시비는 조정되어서 좀 줄었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근데 도비의 보조 비율이 상향이 돼서 도비가 늘었으면 는 3,037만 1천 원만큼만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분산돼서 줄어들면 될 것 같은데 다 더해 보니까는 1,7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네. 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예, 도비 비율이 상향되기 전에 그 작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했고요. 확정 내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12억 6,800에서 요번에 확정된 내시가 12억 6,800으로 되면서 도비 비율에 맞춰서 그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 내시도 변동됐고 도비 보조 비율도 변경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그 57쪽의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한 개소하고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이제 한 개소로 했는데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모 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급식을 이곳에 지원센터에 우리가 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해야 할 그러한 어떤 사회복지 시설은 몇 개 정도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대상은요, 그 영양사가 없는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총 올해 지금 현재 95개소인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는 17개소고 나머지 미등록 업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8개소를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입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네. 그럼 사회복지 급식 관리센터가 생긴 지 23년도부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 25년도에 78개소 미등록에서 우리가 좀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 급식 시설에 회원을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영양이나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양에 대한 어떤 균형이나 이렇게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은데 25년도에 어떤 그런 몇 개소를 미등록 중에서 해야 하는지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95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목표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목표 개수를 30개소로 지정을 해서 센터에 저희가 이 개소 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좀 틀리게 가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문이나 독려를 열심히 해서 하라고 저희 센터에 계속 저희가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회복지실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점검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내나 교육 때문에 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시설을 냉장고나 그런 걸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위생이나 안전 관리나 영양 관리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 시설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고 잘 우리가 개선하고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 안전하게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를 능동적으로 좀 세우셔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통복천, 두릉천, 산하천 이렇게 그 준설공사를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일회 추경 예산안에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준설을 하는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홍수 예방이나 하천 기능 해보, 또 환경 개선이나 어떤 생태계 보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준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기후환경 변화서 6월 달에부터라고는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때 또 폭우가 쏟아져서 또 범람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준설 작업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태하천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좀 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가업 취소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경국에서는 또 한경국이니만큼 그 홍보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리플렛이나 책자도 만들고 이럴 텐데 이러한 것을 그 만들 때 우리 한경국에서만큼은 좀 모범적으로 먼저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재질을 좀 이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 있는지 뭐 한꺼번에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친환경적인 재질을 쓰다 보면 일반적인 재질하고는 이제 그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10% 이상이 비용이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된 그 예산에서 친환경 재질로 뭐 그 부수를 조금 뭐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 설정을 좀 해놓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목표 설정까지는 해놓은 게 없는 걸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효율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나 여러 가지 또 그게 친환경 재질 중에도 또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그게 또 뭐 발생원부터 따져보면 그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검토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이나 이쪽에 그 친환경 재질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이번 추경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